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한지혁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조승우 배우가 예전에 유퀴즈 나와가지고 도지코인 하냐고 물었을 때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머스크한테 그 입 좀 다물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입 좀 다물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1분기 때 트럼프한테 워낙 많이 당했는데 2분기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돌파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하고 FX를 담당하는 김유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재와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심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채권 담당하고 있는 안예하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나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랑 동학개미 분들이랑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성격이 살짝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미국 증시는 이거 같아요. 나스닥이랑 S&P 500 지금 계속 200일선 이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락을 갈 건가? 이게 미국 투자자들의 고민이고 한국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요즘에 뭔가 박스권에서 가두리 양식 당하는 것 마냥 업종 간 순환배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중간중간에 있는 공매도 재개나 혹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의심 속에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가 쌓여 있는데 저는 2분기를 지나면서 그 의심들을 해소해 가고 지수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위쪽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네요. 지금 왼쪽 보면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인데 저게 피레침이 솟았죠. 거의 2018년도, 19년도 미국과 중국이 죽자고 싸웠던 그 시절보다 불확실성들이 훨씬 더 높은 게 현재 상황인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가지고서 저희는 계속 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 데이터 그림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관세 사이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관세 사이클을 한번 표현을 해본 건데 그냥 4월 달에도 저거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4월 달에 중요한 게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트럼프가 특정 국가들한테 상호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은 또 안도하게 되고 그 후에 또 나 또 마음 바꿨다 그냥 관세 너희들 다 맞아라 이러면 시장 빠지고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이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계속 수시로 마음을 바꾸는 거는 결국에 저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미국 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위상 강화 저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는 어디까지나의 협상의 수단이지 관세 전쟁하면서 너도 나도 죽자 그 분위기 그리고 그 관세가 실제 경기 침체 같은 거 일으킬 확률 지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미국 기업들 하반기 때 이익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인데 그 가정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요. 최소한 가두리 양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양식장을 탈출하면은 이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두 개가 제가 이제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데이터인데 지금 왼쪽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 올해 영업이익 전망인데 지금 이익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현재 3월 말까지의 상황이고 저 이익이 내려가다가 지금 약간 하향 조정 폭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향 조정 폭이 둔화가 되는 거를 이익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2분기를 지나면서 거의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이익보다는 1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하니까 저 이익이 여름을 지나는 구간 3분기, 4분기 때 제대로 돌아선다라고 가정하면은 주식시장은 2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반응을 하지 않을까. 어디로 반응하느냐? 아래보다는 위로 반응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잠깐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 뭐 관세 뭐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 국내 뭐 탄핵 정국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들에 부딪힐 텐데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밸류에이션상 레벨을 보면은 아래로 밀어버릴 만한 그 룸이 그렇게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 밸류에이션 그 가장 진한 자주색선 0.9배 내외에서 지금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이 뭐 비싼 편은 아니다. 그 싸다고 이야기를 종종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론인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 이야기, HBM 이야기 거의 잘 안 해요. 시장에서 관심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주가상으로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연초 이후랑 연중 고점에서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M7들의 주가 흐름인데 연중 고점 대비 빠진 걸로 보면은 처참하죠. 예. 과도하게 빠진 감도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획기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최소한 그 4월 말 5월 초에 예정된 빅테크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들의 실적과 또 AI 캐펙스 요즘에 뭐 취소 논란, 지연 논란들인데 그런 논란들을 분식시켜 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4월 말 5월 초 그 이후부터는 M7주들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정신을 더 차릴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그 지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앞으로 저 시장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디지털 서비스 수출 시장이라고 하는 에서 점유율인데 지금 직관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냥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 제가 이게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는 것도 갈수록 보호무역주의 강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상수화 시대 이러면은 물리적인 장벽들은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물리적인 장벽들이 높아지는 시기에 국가가 성장을 하거나 다른 나라 국가들을 따라잡으려면은 저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저기서 승부를 보려면은 딥시크와 같이 저렴한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한 그 가성비 좋은 AI 쪽 AI 모델이 아니라 고사양 고성능 AI 모델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도 국가도 기업도 다시 찾는 게 저들 M7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방산주가 주가가 빠지려면은 방산주들의 뭐 실적이나 수주 모멘텀들이 사라져야지 그 공매도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는 그 실행이 되는 건데 저는 그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도주의 공매도를 잘못 치면은 오히려 업사이드 리스크를 맞을 만한 요인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근거가 딱 저 두 개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그림이 러우 전쟁 전후의 지형 변화인데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가장 최근이 2025년 2월 달의 지형인데 지금 러시아랑 미국이 판을 짜고 있는 종전협상안을 수용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은 영토 대부분 인정해 준다라는 게 그들 협상안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것까지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다른 나라들도 야 무력으로 다른 나라 먹어도 인정해 주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게 이제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 중국도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대만한테 가질 법하다. 그런 것들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주국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국가가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을 많이 태우겠죠. 방위비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방위비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방산 업체들한테는 새로운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 빠진 가운데 또 유상증자 사태로 한 대 얻어맞기는 했지만 뭐 이들의 본연의 그 주가 원동력, 수주 모멘텀, 자주국방 모멘텀 이거는 꺾이지 않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한 2분기 때도 방산주들은 뭐 나름의 포쏘는 마냥 어느 정도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채권 시장은 완만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미 연준과 한국은행 모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근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가능성을 70%가량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가 확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2분기에 거치면서 2분기 말에 있어서는 그 기대가 확대될수록 금리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한 노이즈는 수시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면 결국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시장 금리도 완만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될수록 우리나라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나라 금리 인하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부진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 연준 또한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은 구간에서는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물가가 오히려 수요 둔화를 반영하면서 완만히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 미 연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 둔화, 내수 부진 이런 것과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중되면서 수요 둔화 속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좀 더 중립금리 하단 수준까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2분기의 금리 하락 속도는 사실 가파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물가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2%대에서 계속 2% 이상 수준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근원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과거 목표 수준인 2%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월부터는 3월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물가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사실 물가가 급등할지 오히려 수요 둔화를 반영해서 완만히 둔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가파르게 둔화되지도 않는다라면 사실 시장 금리 자체도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수 없고 미 연준과 우리나라 모두 분기에 1회씩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다라는 그런 인식 또한 시장 금리의 하락세를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채권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4.4 이상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사실 4.3% 언저리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도 좋고 좀 비트코인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앙은행이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많이 사면서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사실 ETF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채권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사실 ETF 쪽에서 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금 가격 신고점을 찍은과 동시에 ETF 금 보유량도 같이 고점을 찍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ETF 금 보유량은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구간에서 충분히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쪽으로 좀 투자 수요가 좀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금 가격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ETF 쪽에서 사실 자금 유출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좀 심리가 많이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되게 공격적인 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좀 많이 반영됐던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3월에 이제 발표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보유하는 것들을 팔지 않겠다 정도로 좀 톤을 낮췄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해 보면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ETF 쪽으로 다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충분히 좀 조정을 받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중에는 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은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제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상승의 이제 추세가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른 좀 이제 그런 가상자산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좀 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관심에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은 비트코인 가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려는 수시로 높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가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뉴스플로우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분기에는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유로라던가 중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재정적인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기 모멘텀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보다는 비미국 지역이 조금 더 2분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분기 초반에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은 2분기 중반으로 가면은 트럼프의 관세보다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으로 시선이 이동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미국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월 초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수요로 달러가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2분기에는 지표가 부진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는 2분기에는 달러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가 굉장히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유로화가 유로존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았던 부분이나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들이 원화의 강세를 조금 제한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2분기 중에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달러 약세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초반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투자전략팀의 주식 채권,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및 원자재, 외환의 좀 전망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해보자면은 그냥 이거 같아요. 2분기 때에는 주식하기 더 나은 환경이다. 2분기 5월 중순을 지나면서 기업 이익들이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금리도 2분기 지나면서 하락, 달러도 2분기 지나면서 하락, 비트코인 2분기 지나면서 우상향, 이 조합들도 역시나 주식시장의 2분기 중순 이후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아닐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서학개미 분들이 되셨건 간에 동학개미 분들이 되셨건 간에 여러모로 대응도 어렵고 어떻게 이제 그 장단을 맞춰야 될지 트럼프의 입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참으시면은 그 고생에 대해서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저희 리서치 센터 네. 분기 전망은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기 때 다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